자, 오늘 이제 1월 24일입니다. 이제 주말 끝나고 저희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제 저희 요번 주 첫 번째 컨텐츠 뭐냐면 이제 네이트 피어슨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2일 이제 주말에 나왔었던 기사들인데 이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에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터질 것 같은 선수 이 팀마다 한 명씩 또 뽑는 그런 컨텐츠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호르의 마테오를 꼽았고요. 템파베이 레이스는 얀디 디아즈, 보스턴은 테너 하우, 양키스 같은 경우에 글레이버 토레스를 다시 한번 좀 믿어본 것 같고요. 네. 토론토는 네이트 피어슨을 선정을 했네요. 그래요.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토론토 좋아하시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 네이트 피어슨이라는 선수, 뭐 류현진 선수가 맨 처음에 이 토론토에 영입됐을 당시부터도 미래 원투펀치로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았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체 유망주 8위, 우한 투수 중에서는 1위로 평가를 받던 선수였었고 최고 164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뻥뻥 던지는 선수였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생김새도 약간 황재균 선수 닮아가지고. 네. 그때 저희가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그 조회수가 막 10만회 넘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피어슨 선수의 제일 강점 역시 패스트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에 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패스트볼이 20-80 스케일 80점으로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점입니다. 80점 만점 기준에 80점이니까 뭐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한두 명밖에 없는 그 정도로 압도적인 구위라는 걸 인정받은 거죠. 네,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슬라이더도 60점, 뭐 커브도 55점, 체인지업도 50점이니까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 나머지 세 가지 변화구들도 모두 이제 평균 이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주무기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였었고 2020 시즌을 앞두고 커브볼의 이 투구수를 늘리면서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메이저리그에선 이런 브레이킹볼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각이나 구속에 비해서 위력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구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데뷔해서 보여준 성적은 사실 좀 이 기대치에는 많이 못 미치는 맞습니다.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지금 뭐 데뷔 2년 통산 17경기 33이닝밖에 나오지 않았고 평균 자책점도 5.18 이 특급 유망주 치고는 너무나도 좀 실망스러운 그렇죠.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잦은 부상이 문제였죠. 2020 시즌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통증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는 개막 직전에 사타구니 부상을 입으면서 바로 개막전 로스터에 합류하지 못했었고 5월에는 어깨 부상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돌아와서 불펜으로서는 좀 괜찮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동안 보여주진 못했지만 잠재력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토론토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디애슬레틱에서도 여전히 이 네이트 피어슨 팀 내 가장 폭발적인 선수이다. 뭐 그중 절반, 이 33이닝 동안 절반은 뭐 불펜 투수로 뛰면서 일관성 없고 거칠게 보였었던 때도 있지만 여전히 때때로 던지는 백마일 패스트볼 이건 칠 수 없어 보이는 공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때때로 던지는 백마일도 문제였는데 제가 피어슨 선수 같은 경우 마이너리그 등판 내용도 많이 봤었거든요. 마이너리그에서는 영상을 보면은 100마일이 분명히 많았어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 올라오니까 이런 강속구 투수 중에서 제구 안 잡히는 선수들 특징이 있죠. 제구를 잡으려고 살살 던지다 보니까 구속이 마이너리그 때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제구 문제랑 연관이 있다는 거. 네. 구위가 이 마이너리그 시절보다 안 좋아 보이는 것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피어슨 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뭐 100마일도 뿌릴 수 있고 뭐 커브라든지 슬라이더라든지 다 좋은데 건강해야지. 일단은 건강해야지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꾸준히 남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구 안 좋은 거야. 던지면서 경험을 쌓으면 좀 나아질 여지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 안 되면은 지난해 했듯이 불펜으로 쓰기라도 하면 되죠. 그렇죠. 네. 문제는 나오지를 못해.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피어슨 선수가 결국에는 잦은 부상이 있긴 했지만 결국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올 시즌에는 건강한 한 해를 날 수 있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토론토도 역시 이 피어슨 선수의 제일 큰 과제, 이 건강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일찌감치 피어슨 올 시즌에는 좀 관리해 가면서 쓰겠다. 뭐 선발 투수나 불펜 투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닝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다저스가 우리아스를 쓰는 방식이기도 했죠. 우리아스가 뭐 지난 시즌에는 20승 거두면서 선발 투수로서 완전히 안착했지만 네. 사실 162경기 선발 투수 첫 시즌이 그러네요. 지난해였습니다.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아스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이닝을 늘릴 경우에 부상 위험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선발과 불펜을 오갔었잖아요. 네.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피어슨을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일단은 이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스프링 캠프 이 로테이션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토론토의 투수진 쭉쭉 살펴봤었잖아요. 이 가우스먼, 베리오스, 류현진, 마노아까지 이 4선발은 탄탄한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 한 자리가 5선발 놓고 지금 경쟁하는 선수가 피어슨까지 합하면 한 6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스트리플링 선수를 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크리스 해치 선수도 있죠. 앤서니 케이 있죠. 그거 말고도 뭐 손튼 선수도 저는 보루키도 생각나고요. 있고, 네. 라이언 보루키도 생각나고 그렇게 치면은 6명이에요. 6명. 네. 너무 많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어슨 선수는 아무래도 좀 불펜에서 올 시즌 또 메이저리그 경험을 키워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 잘 됐죠. 지금 토론토 불펜이 지난 시즌에 많이 괜찮아지긴 했어요. 네. 후반기 들어서 로마노가 확실하게 마무리 자리를 잡아주면서 블론 세이브도 하나밖에 기록을 안 했었고 그때부터 좀 괜찮아지긴 했었는데 여전히 다른 이제 포스트 시즌 경쟁 팀들에 비해서는 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피어슨이 바로 선발 투수로 안착하진 못하더라도 불펜에서 멋진 축구를 보여준다면 토론토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전체 성적 놓고 봤을 때는 뭐 15이닝 동안 ERA 4.20이었지만 이 9월 달에 어깨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불펜 투수로만 기용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이 12.2이닝 동안 4자책, 평균 자책점이 2.84입니다. 삼진도 20개를 맞습니다. 잡았으니까 뭐 압도적인 구위가 불펜에서는 일단 통한다는 거를 지난해 확인은 했다. 이제는 중요한 이닝에서 잘 던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은 사실 워낙에 이제 재활 추구에 가까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이닝에서 전력 추구를 했는데 이제 8회, 뭐 7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는가도 좀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못돼도 2022 시즌 이 피어슨 선수의 활용도는 엘리트 불펜 투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평가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만큼 이 토론토 입장에서도 벌써부터 놓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자원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기회를 줘봐야죠. 맞습니다. 이 피어슨 선수가 과연 올 시즌에 어떤 역할로 토론토에게 큰 힘이 되어줄지 또 시즌이 개막하면 또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에 앞서서 스프링 트레이닝에서의 모습도 저희가 한번 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